자, 정부유신 경합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의 진행의 임승진입니다. 오늘 또 우리 박 소장님, 원정일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11월 월말인데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모두 다 상당한 느낌들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의 맡은 바 준비를 잘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정복조 보시는 분들 만관의 항구라로 11월 월말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승부처 공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원정일 의원이 4경주, 7경주를 승부로 준비했고요. 박 소장이 8경주, 9경주, 임승진이가 6열하나 경주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경주 스타트입니다. 1000m 6등급 안말경주입니다. 12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겠습니다. 자, 7번마 퍼스트 퀸입니다. 뭐 인기도가 요게 이제 1, 2등은 아니겠지만은 주목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요거 이제 제가 출전할 때마다 이렇게 서두르면은 안 된다. 말 자체가 딱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두 번 더 오고 나면은 뭐 당분간 또 점수를 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인데 그래도 현재 상태는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이 딱 맞으면은 뭐 무조건 승부를 봐버려야 되는 32주 마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1000m입니다. 이건 뭐 서둘고 안 서둘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초반 중반에만 살짝 안배를 좀 해주면은 직선주로 해서 거의 뭐 나란히 맞대결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이번 경주에서 밀릴 놈은 아닙니다. 역시 이제 주법이 조금 안 좋다라는 게 문제인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보시는 축에 7번마 퍼스트 퀸은 꼭 붙여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스 자체가 은근히 좀 빠를 것으로 보이는데 6번마 세딕시 그리고 8번마 스털링 그리고 외곽에 11번마 심플룰조 뭐 이런 마필들이 아마 앞선을 주도할 겁니다. 그래도 독도지기가 금화썬더가 이런 마필들이 이끌었던 빠르기보다는 훨씬 약할 것 같아요. 열둘 이 포에버 위너라는 마필이 이 제가를 확 교체를 해놓고 출전을 하고 있는데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어서 조금 덜 팔릴 것도 같습니다.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러나 열둘 포에버 위너 제갈까지 교체를 해놓고 뭐 다습주로 해서 앞에 갔던 마필들이 상당히 여유 있게 레이스를 이끌어갔던 그런 편성. 이번 경주 언급드렸던 마필들이 앞선을 주도하겠습니다만 막판 걸음은 아직까지는 좀 긴가민가한 상황이라면 따라가서도 걸음을 보였던 열둘 포에버 위너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둘 포에버 위너, 열둘의 7번에 대한 포에버 위너의 버스트킨에 대한 설명이 나와졌고요. 나머지 중에 5번마 레이즈 미업이 이게 그동안에 뭐 공백도 있었고요. 지난 10월달에 나올 때 한 석 달간 쉬었다 나왔는데 서서히 다이어트를 하면서 말을 만들어 가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외곽 게이트라는 불리함 때문에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안쪽 왔습니다. 그래도 1000m로 팍 줄여놨기 때문에 5번마 레이즈업은 이번부터는 뭐 필수 관심권이 아닌가 싶고요. 자, 일어나 심플룰즈가 빠르긴 빠릅니다. 근데 말이 워낙에 작아요. 발발발발 거리는 그런 말이라서 이런 말들은 또 누가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건드려 버리면은 좀 나가 떨어지는 그런 좀 발발이성이라서 과연 선두권 전개에서 얼마만큼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고요. 1000m입니다. 6등급 2세마 12마리입니다. 원정일 듣습니다. 네, 모래에 대한 정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데뷔 전에 모래 맞고 외곽으로 사행을 해버렸던 마필 3번마 무사가 선행 찬스를 잡았네요. 게이트 안쪽에 있는 마필 뭐 1번, 2번 있기는 합니다만 얘는 뭐 선행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식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선행이면 또 해볼만한 조건이고 연습 주행에서도 상당히 좀 가능성 있는 모습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데뷔전 인기 2위 모으고 부러졌지만 이번에는 선행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3번마 무사 말씀드립니다. 박 소장. 네, 저도 뭐 이번 망아지 경주에서는 무사가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정일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외측 사인 때문에 재심을 너는 2번 통과하고 돌아와라 해서 이제 2번 깔끔하게 통과를 했기 때문에 뭐 자신 있게 자신감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그래서 3번만 무사를 선두권의 핵심으로 본다면은 일단 1번막 킹포세도 3번과 싸우지 않고 곱게 3번 뒷공문을 따라갔을 경우에는 걸음이 오히려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데뷔전 때처럼 오히려 그렇게 좀 힘 안 배란다면은 2차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무사 중심으로 인정하면서 1번막 킹포세까지 좀 살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말 중에 4번마 밥스트리트가 3조에서 은근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행검사를 2번 만에 통과했는데 첫 번째는 뭐 아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2번째 상당한 기본기를 완성도 높은 기량을 확인을 했습니다. 데뷔전을 겨냥한 준비도 잘해놨어요. 원준이가 이 말 저 말 병합까지 하면서 준비 잘해놨고 등짝이 이제 최원준이라는 건데 최원준이도 요즘에 좀 깐닥깐닥하죠. 이 기회도 깐닥깐닥하고 편성상으로는 4번 밥스트리트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삼정주고요 1300에 6등급에 12마리입니다. 박수장 듣습니다. 외곽의 12번 주먹도끼인데요. 요 주먹도끼도 생각보다는 직전 1300m에서의 걸음이 이렇게 신통치 않았습니다. 좀 실망을 준 셈인데 역시 같이 뛰었던 편성이 이번 경주에 만난 애들하고 비교한다면은 그래도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전력이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일단 주행이 상당히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이런 마필은 좀 한 번씩 또 깨지더라도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곽이어서 더더욱 상대 마필들과 싸움할 것도 없고 접촉할 일도 없고 자기 걸음대로 가다가 레이스 중반에 한 2선에서 3선 정도 자리만 잡아나간다면 직선 승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조교도 잘 됐어요. 스피드 좋은 마필 라온 앨리스와 함께 병합적을 하면서 순간적인 스피드를 끌어올리는데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12 주먹도끼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추임마로는 일단 주먹도끼가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1300m 편성이라서 그런지 선행마가 또 좀 덜덜한 상황입니다. 자, 기습적으로 때리고 나갈 수 있는 2번마 와일드 드래곤이라는 마필. 자, 직전 경주 1300m 11번 달고 게이트 이탈을 제일 빨랐어요. 선행의 의지도 있었고 나름대로 좀 잘 타보겠다라는 임견 기수의 의지가 보였었는데 자리를 못 잡았죠. 발조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게이트 안쪽 선행 가능성 높게 보고 있는 만큼 1300m 직전 경주 무너졌더라도 선행 간다라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마필로 말씀드립니다. 두 마리 모두 뭐 정확하고도 명확한 설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임승진이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은 이번 와일드드래곤은 지난번에도 사실 3코너 때 흙만 안 맞았으면 왔어요. 외곽 전개를 좀 계속해서 흙만 안 맞으면 되는데 중간에 안쪽으로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리 왜 넣냐. 그러면서 이제 말이 주춤주춤하면서 입상까지 실패가 됐는데 이번에는 뭐 임기훈이가 또 말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만큼 선행 까버리지 않을까 싶고요. 12 주먹도끼는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책자에 질병 사항이 좀 나올 겁니다. 귀 진드기 염증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참 내가 이 말을 듣고 내가 참 경마 어렵다라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지난번에 주먹도끼를 빼고 당시에 한 방을 때려서 맞추긴 했어요. 근데 경마가 어렵기도 하지만 경마가 세폭이 따라야 되는 게 이게 당일날 그 귀 쪽에서요 진물이 막 많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말이 멍해져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경마가 참 저는 사실 모르고 맞힌 거예요. 귀 진드기 염증을 제가 어떻게 당일날 확인하겠습니까? 모르고 맞춘 건데 역시 경마는 분석도 촉도 중요하지만 세폭이 안 따라주면 안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고 이번에는 뭐 말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다 그럽니다. 진드기 귀 쪽에 그 진드기를 완전히 치료하면서 지난번에 아쉬움을 서력하겠다라는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한 두세 마리 설명드릴 게 있는데 시간상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경주입니다. 1300의 5등급 안말경주 12마리. 여기는 우리 원정일이가 준비한 이루지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요. 박 수장 듣습니다. 8번마 두루가 또 봐야 되겠습니다. 두루가 직전 경주 상당히 빠른 페이스였는데 호흡을 꾸준하게 맞춰온 박태종 기수가 결국은 이제 해냈습니다. 편성의 이점도 잘 살렸지만은 그 빠른 페이스를 겪고도 대부분의 마필들이 걸음이 거의 서버렸어요. 14초 끝걸음이 조금 더 넘어갈 정도로 무뎌지는 상황이었는데 두루가는 13초 7. 객관적으로 보면 13초 7이 마지막 200m 타임이 그렇게 뭐 날쌘돌이처럼 날아가는 그런 기록은 아닙니다만은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남들 다 뒤지는데 혼자 꽤 오래 버텼다라고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만 더 힘 한 배를 해준다면은 눈에 보이는 이 상대 마필들 있죠, 인기 마필들 한번 멋지게 대가리 승부 펼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승진이는 3번마 파이어윈드입니다. 지난번에 5등을 했죠. 그 경주가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 아니었습니까? 서울에서 내놓으라는 이세 센 말들 틈에서 경련력 있는 기량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뭐 일반 경주고 또 안말 경주입니다. 또 번호도 잘 잡았고 준비도 잘 해놨고 3번마 파이어윈드 추천을 드리겠고요. 여기를 토요일마 방송, 이루지마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원정일련의 이유 듣겠습니다. 네. 자, 이거 찬스 같습니다. 찬스 같고 자, 일단 만쪽에 1번마 올 오브미라는 마필이 또 세영이 안장으로 게이트 1게이트 여기에다가 뭐 앞에도 갈 수 있는 전력 뭐 김정준에서 문세영이니까 뭐 당연히 팔릴 것이고요. 방금 나왔던 3번마 파이어윈드 있고요. 두루가 역시 마방에서도 기대치가 조금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 말 자체가 좀 더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뭐 역시 승급전입니다. 9번마 뷰티풀 아시아라는 마필도 역시 상승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제가 언급드렸던 1번, 3번, 8번, 9번 이 마필들 중에는 제가 중심으로 놓고 때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싹 와닿는 요거는 왔어 라는 느낌이 오는 그런 마필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각각 마필들의 어떤 장단점이 확연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단점들을 극복하면서 입상을 성공한 마필들이 인기를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 단점들이 극복이 되지 않는다라면 또 역시 입상에는 상당히 좀 불안한 요소가 되겠죠. 자, 이번 경주에 제가 노리고 있는 그 충마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의지가 없었다 혹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말이 너무 잘 뛰어버렸다 그래서 말 뒤에다 꼬라 박아버렸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지 자체가 없었고요. 말 만들어 놓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뛰어버리니까 깜짝 놀래는 참 안일한 그런 말머리를 보여줬던 마필이 이번 경주 출전을 합니다. 그놈을 놓고 자, 후차권에서 싹 정리해 드릴게요. 중심마에 대한 믿음 찬스다. 4경주 원정일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경주입니다. 원정일이가 준비한 이런 방송 메인 승부 함께 하셔서 시원하게 한구나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교차 1경주입니다. 1000m 5등급 경주입니다. 12마리입니다. 박수장 드리겠습니다. 자, 7번만 스토미 매직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연속 입상 이것도 참 좋은데 사실상 센 말 2마리가 명확한 게 나왔더라면은 요거 부러뜨리고 한번 붙어볼 수도 있는 딱 좀 애매한 구석이 있는 마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왜 말씀을 꼭 드리느냐 굳이 지금 1번만 부경대박 3번 코리안 엔젤 이 2마리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오랜만에 나온 1번마 부경대박도 승급전 3번도 마찬가지인데 3번도 일단 편안한 선행이 돼야 조금 유리해요. 아니면 데뷔전처럼 조금 느긋하게 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어떤 그림이라도 1번 3번이 정렬이 됐을 때 7번이 외곽에서 선입권에 갖다 붙이는 그림은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말 자체가 이제 주법도 그렇지만은 주행이 똑바르게 가지 못해서 항상 비스듬히 이렇게 좀 삐딱한 자세로 뜁니다. 거리 늘어나면은 쥐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인데 그 좁은 걸음으로도
1000m는 아주 꾸준하게 뛴다는 게 이게 또 이 자신의 약점을 커버시키는 그런 근성이 요 스토미 매직의 또 강점이기도 해요. 자, 선두권의 전기 관계없이 세 번째 자리는 끝까지 물고 늘어질 7번마 스토미 매직을 추천드립니다. 네, 뭐 빠른 마필들 1번, 3번 여기에 한 번 더 엎어가자면 11번마 영광의 부스까지 앞선을 주도할 겁니다. 3두의 마필이 레이스를 상당히 빠르게 이끌어 나갈 거예요. 그런 와중에 직전 경주 좀 무리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마필, 그렇게 타지 않아도 막판 걸음이 있는데라고 좀 아쉬웠던 마필 10번마 메이저 슬램이라는 마필입니다. 휴양을 갔다 와가지고 9월, 10월, 11월 모두 다 이제 조창욱 기수가 3차 이상의 어떤 성적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자, 거리적인 부분도 그랬고 직전 경주는 또 3착을 오다 보니까 이기려는 욕심에 또 무리한 선두권 공략을 나섰던 마필, 그게 좀 아쉬웠다라는 판단이에요. 자, 앞선에 갈 수 있는 마필들 여러도 보이지만은 선입권에서 레이스 펼칠 수 있는 10번마 메이저 슬램 말씀드립니다. 임승진은 열하나 영광의 보스입니다. 자, 승군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뭐 한센 자마로서 단거리만큼은 저는 앞으로 몇 번 더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말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마필의 특성상 안쪽보다는 외곽이 훨씬 나은 말입니다. 아직도 흙에 대한 적응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이 훨씬 낮고, 사이즈가 뭐 5군에서는 5군까지는 5군을 넘어서 4군까지도 저는 충분히 통할 사이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하나 영광의 보스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오종주입니다. 1200의 혼합사 등급의 11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겠습니다. 직전에 뛴 것보다 더 걸음을 더 끌어낼 후보들이 몇 마리가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뛴 자막에서도 힌트가 나온 애들이 있고, 이번 또 훈련을 통해서 그 사이에 걸음이 늘어난 마필들도 있어서 이번 오경주가 상당히 그 재미있는 관전의 묘미는 아주 1호 경마 가운데서 가장 넘치는 경주가 될 것으로 보는데, 걸음이 더 늘어났건 아니면 지난번에 힌트가 나왔건 간에 일단 1번만 탭패션들은 보여준 그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또 요놈한테 또 1번 게이트가 마침 떨어졌어요. 이건 뭐 도저히 제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1번만 탭패션들은 인정을 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1번만 탭패션들 추천드립니다. 뭐 탭패션드가 일단은 선행이라면 요거는 정리가 좀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열하나 토스코 노바켓 말씀드릴게요. 얘가 데뷔 전에 이제 1번 게이트 달고 모래를 있는 모래 없는 모래를 다 쳐맞고 나서 주행이 상당히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데뷔 이전째에 딱 출전을 했는데 뭔가 달라진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망사가면을 딱 신청을 하고 나서 마필이 모래를 상당히 잘 맞아주더라고요. 자,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서 좀 덜 팔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겠습니다만 저는 외곽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자,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 딱 정해져 있고요. 외곽에서 갖다 덮칠 수 있는 마필들도 정해져 있다라고 봅니다. 11번마 토스코 노바켄 말씀드립니다. 훨씬도 아니고 훨씬 더. 훨씬 더. 훨씬 더. 예. 잘 들었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각각의 관심마들을 언급을 하고 또 이제 승부 경주도 몇 경주 다 공지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막 장사만 해버리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가끔씩 제가 접수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께서 방송을 보는 또 보람을 좀 느끼시라고 그런 말씀 가끔 드리는데, 이번에도 제가 이제 9번마 메갈리오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9월 24일 날 인기순위 3위 팔리고 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대가리 팔리고 여기 나오는 3번 클린업 보드한테 또 져버리면서 5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데뷔전 때 이제 타보고 나서 제갈바지가 좀 시원찮다 해서 제갈을 바꾼 겁니다. 데뷔 이전 때 제갈을 바꿔서 뛰었는데 이 메갈리오스라는 말 자체가 그 바꾼 제갈에 완전하게 적응을 못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갈이 혀 위로 들어가면서 딱 물려야 되는데 제갈이 혀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갈이 전혀 물지도 않고 뛴 결과다.
이런 게 바로 경주 훅인데요. 제갈의 역할은 우리 뭐 원정일 의원이 더 잘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자동차로 보면은 생각하면 기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갈이 혀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기아가 빠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가겠습니까? 메갈레오스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입상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혀를 묶고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혀가 들리지 않도록 혀를 묶는 그러한 그런 방법을 많이 쓰잖아요, 경마장에서. 네, 혀 보존근 쓰죠. 혀 보존근? 네. 혀에 묶고 아래 턱에다가 묶어버리는 거죠. 혀 밑으로. 혀 보존근은 따로 있지 않나? 혀 혀 묶는 거하고 혀 보존근은 따로 있지 않나요? 혀 보존근을 신청을 해야 돼요. 예. 혀 보존근? 네. 아무튼 뭐. 네. 예. 혀가 밖으로 빠지는 거를 방해하는, 그렇죠. 막아주는. 예. 그래서 이번에 혀를 묶고 나온다라고 마방에서 출사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보였던 기량보다 훨씬 더 보여줄 그러한 패턴의 출사표라는 점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1300의 5등급의 12마리입니다. 원정을 듣겠습니다. 네. 자, 안전 교체를 하고 이제 승급전을 나서는 마필인데 이제 한번 어빌리티라는 마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마필 자체가 물론 여기 이제 뭐 캡틴 포스라는 마필이 있기는 합니다만 마필 자체가 직전 경주 진구 기수가 외곽에서 선에 딱 쏘고 나가는데 저거 휴양 갔다 와서 저게 버틸까 했는데 많이 버티더라고요. 이제 이번에는 다실바로 안장이 교체가 됐는데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감량 혜택을 받지를 못합니다. 자, 그만큼 마필의 능력을 좀 높게 평가해 주시면서 3번마 어빌리티 물론 외곽에 10번마 캡틴 포스가 있기는 합니다만 3번마 어빌리티 후차권으로 말씀드릴게요. 승급전이라 감량을 받은 거잖아요. 아, 진구 감량에서 이제 승급전의 감량이 없다라는 거죠. 진구에 이제 52kg 감량해서 승급전에서 이제 더 감량이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예. 지난번에 원래 56을 달아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진구가 타면서 4kg 감량을 받은 거고 그렇죠. 이번엔 다실바가 타면서 이제 55, 1kg를 덜 받은 건데 진구 감량이 없어졌다는 그렇죠. 네네. 박 소장.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이거 뭐 좀 분석한 시간이 정말 아까울 정도로 답이 안 나와서 저는 결론을 좀 못 내린 상태인데 일단 뭐 10번마 캡틴 포스가 이렇게 완벽한 충만하는 느낌까지는 없습니다만은 나머지 마필들 제가 분석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단점들이 너무 크게 보여요. 그리고 또 그 복병권의 가능성을 또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다 보면 그 가능성이 너무 커지는 경우가 있어서 좀 다시 또 되돌아보고 조금 이따 다시 분석해보고 하는데 어쨌든 10번마 캡틴 포스 입장에서는 선두권이 좀 비벼줄 가능성까지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타이틀 경주 도전했었던 그냥 단순히 도전에 그치지 않고 상금도 벌었고요. 또 일반 경주만 나오면 그냥 충분하겠다. 그렇게 이제 이미 다우 좀 어느 정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유현명 인기수가 요 정도 일반 경수는 좀 처리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10번마 캡틴 포스를 좀 인정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1번 화랑의 후예가 이게 데뷔 초에 나름대로 마방 기대감을 가졌던 말인데 3월달에 뛰고 외부 휴양을 갔습니다. 골망염이 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부 휴양을 갔다 와서 지금 8월, 9월, 11월 이렇게 뛰고 있는데 점점 말이 이제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1번 게이트입니다. 1300의 1번 게이트. 힘이 있는 말이고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최적의 조건을 받은 모처럼 만의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화랑의 후예를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육경주고요. 1700의 5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1호 경마 방송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여기서 한고라를 하고자 이번 경주를 승부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번 육경주 일단은 충마에 대한 뭐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마도 당일날 이게 대가리 팔릴 것 같죠? 5번 스피드 청룡 1700 처음이긴 합니다만은 사이즈 자체가 있는 말이고 이번에 준비를 너무나도 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충마를 오픈 드립니다. 메인 승부인데요. 5번 스피드 청룡 1700이라도
사이즈에서 두수위 기량을 보여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번 스피드 청룡을 놓고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메인의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팔리고 없을 말들이 지금 언뜻만 봐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정도가 눈에 띕니다. 죄다 바람잡이들입니다.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내용 임승재가 접수를 했고 그 내용 본해상과 현장 해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구라이 완성이 될 말은 뭐 딱 두 마리 정도, 뭐 맥심으로 펼친다면은 뭐 각구시발까지 한 세 마리 정도까지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참 좋아요. 뭐 한 마리는 지난번에 경주 뛰다가 다른 말한테 방해를 당해버리면서 아쉬웠다. 또 한 마리는 모래를 못 맞기 때문에 이번에 선행을 가려고 일부러 1700을 썼다. 또 한 마리는 다른 집에 있다가 온 지가 한 2달 됐는데 말을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알고 이렇게 편성을 보니까 이번 육경주는 함께 하시는 동지들하고 같이 항구라를 해야 되겠다라고 강한 느낌이 좀 확 듭니다. 자신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적중은 물론이고 메인 오브 메인 승부처답게 짭짤한 항구라까지도 거의 눈앞에 선합니다. 함께 하셔서 그 기쁨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삼경주고요. 1600입니다. 혼합사 등급의 12마리 원정을 듣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이제 원더풀 캡틴 환한세상 아임유어 호프 요 세 마리가 리턴 매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직전 경주 추임력이 가장 좋았던 5번마 환한세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만식 기수라서 그게 조금 추천드리기가 좀 불편해요. 하만식 기수가 추임마는 좀 잼뱅이라 추임마를 좀 잘 타줬으면 했는데 환한세상이라는 마필 자체를 딱 두고 봤을 때는 1600m가 최적정 거리예요. 직전 경주 늦추입에 좀 아쉬웠는데 이 마필이 일단은 스타트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밀리는 마필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잡고 따라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완전히 후미권에는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중위권 정도만 따라가 준다라면 9월 3일날 보여줬던 막판 탄력의 선임력까지 더해진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5번마 환한세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정. 네. 일단 선행마 또 잡아야죠. 6번마 에이스의 선물. 요거는 단독 선행은 일단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목을 좀 세우고 있는 뛰는 말이라서 이렇게 점도 운동이 좀 매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뛰는 1800m도 좀 부담이 됐었고 3차 공부도 참 잘 뛴 거라고 봅니다. 직전 경주 1600에서는 또 버텨냈는데 마지막에 좀 여유가 없었죠. 물론 중반에 선두권에서 계속 경합을 하긴 했어요. 성곤이하고 이제 성재가 계속 병주 거리를 길게 가져가면서 뒷말들하고 이제 착차를 많이 벌렸죠. 그 과정에서 조금 힘을 썼다라고 생각을 해도 마지막에는 뭐 걸음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 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 경주는 지난번 성곤이 같은 역할을 할 만한 마필이 외곽에 없습니다. 시대만 좀 얌전하게 얘도 첫 거리니까 얌전하게 따라가 준다면은 다 느린 말들이어서 선두권 잡는 순간에 지난번보다 훨씬 더 편안한 전개가 될 수 있다. 자, 그 측면을 좀 더 부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에이스의 선물에 버티기 막권용까지 추천드립니다. 5번 6번 그래요. 6번 에이스의 선물은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0월 1일날 장거리 한번 뛰어보고 잘 뛰면 그 지난주에 펼쳐졌던 경남 도지사배 한번 나가볼란다. 지난주 아닌가요? 아무튼 몇 주 전에 펼쳐졌던 잘 뛰면 나가보겠다 했는데 못 뛰었잖아. 3등에서 못 뛰어서 일방종조 선언을 했고 또 이번에 내가 원래 국산 4군만데 국산 4군의 경주 거리가 1200과 1800 좀 뭔가 좀 어설픈 경주 거리들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일부러 혼합 경주로 방향을 틀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6번 에이스의 선물 웬만하면 또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3번만 환상의 질주가 이게 다이어트가 좀 돼야 됩니다. 지난번 오랜만에 나왔는데 다이어트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현장 체중 체크 좀 하십시오. 데뷔 초에는 마방 기대주로 평가를 받았던 말이 분명하고 또 훈련 때 모습 보니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김정우이가 탔기 때문에 아예 안 팔릴 가능성까지 있는데 현장 체중 체크하셔서
흡족하게 다이어트가 돼서 나온다면 배팅권 말로는 메리트가 짱짱하지 않을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1700 혼합사 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이가 준비한 일요경마의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는 재밌는 경주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안쪽에 2번마 시카고 아트, 3번마 라이언록, 그리고 4번마 번개 라이언, 7번마 결이, 그리고 추입으로는 또 한 칼이 있는 마필 10번마 하와이 보스. 자, 이런 마필들이 자, 인기를 모아줍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가 이제 1700m다 보니까 앞장을 뜨는 마필도 상당히 좀 쟁쟁하고요.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걸음 자체들이 상당히 좀 쟁쟁해요. 그래서 충마로 놓고 가기에는 조금 불안하나, 그러나 능력으로 봤을 때는 뭐 인정을 해야 되는 3번마 라이언 록이 아마 중심으로 팔려줄 겁니다. 자, 정확한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자면 14조 마방에서 이 마필은 이제 병력사항이 없어요. 아파서 쉰 게 아니고 두 번의 대선 경주 좀 무리를 했다, 좀 푹 쉬어 놓자 라고 해서 푹 쉬었다 나오는 겁니다. 마필 이상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 3번마 라이언록을 믿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경주 메인 승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3번마 라이언록 여러분께 좀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후차권에서 지금 언급드렸던 마필들 중에 얘가 지금 조를 딱 바꿔놓고 나와서 제갈까지 싹 바꾸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갈 물림이 좀 덜덜하다 보니까 항상 얘가 좀 덜 물고 뛰는 느낌, 그런 느낌을 정확하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갈을 싹 교체를 해놓고 나오는 놈, 그 놈 쪽으로 완짱이 들어갈 거고요. 직전에는 얘가 말이 안 좋았어요.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조교를 하는데 목 운동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조교를 하는데 그 목 운동과 어떤 밸런스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돼서 나오는 마필, 두 마리의 마필 정도 여러분께 좀 강하게 현장에서 어필을 해드릴 것이고요. 자, 언급되지 않은 마필들 중에 좀 작심을 하고 좀 나오는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뭐 종합지에서 종합 예상에서 많이 밀려 있을 마필인데 그 마필까지 곁들여 드리면서 중배당까지 한번 공략해보는 7경주가 되겠습니다. 조를 옮긴 말이 줄여진가요? 그렇게 되겠죠. 조 옮긴 말 2마리 있는데, 그죠? 네. 7조 9장내에 있다가 7조 9장내에서 말이 다 빠져요 요즘에. 그럴까요? 뭐가 문제가 있겠죠? 구장이가 예전에 18조 조교보였었는데 네, 말 잘 만들었었어요. 조교보 때. 인터뷰도 전담해서 해주고. 근데 조교사가 되더니 좀 정치를 잘 못하나? 좀 잘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7경주 우리 원정이가 준비한 1호전무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함께 하셔서 깔끔하게 한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1800의 4등급의 12마리입니다. 박 소장입니다. 4번만 메이플 클래식 이번에는 1800m 접수를 해낸다고 봅니다. 조금 아까 이제 부산 3경주 얘기할 때 에이스의 선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메이플 클래식의 압박을 시종일관 받아가면서 이제 버티다가 끝이 좀 무뎌졌다, 에이스의 선물이,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주인공이 이제 조성권이가 뭐 이렇게 잘 탄 것도 아니고 정말 뭐 아무나 다 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탔는데 그렇게 좀 체력전을 해놨기 때문에 에이스의 선물에 약호를 좀 죽여서 막판에 좀 그래도 무난하게 우승을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내버려 두고 또 대부분의 조성권이가 그렇듯이 그냥 지 혼자 힘 안 배하다가는 또 2등 올 거 3차 고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지난번에는 걸맞게 잘 탔어요. 4등급에서 계속 적응력을 보이다가 편성 아사무사한테 딱 걸리자마자 바로 잘 때려 먹은 게 직전 경주인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죠. 마신차는 크지 않았습니다만은 거리가 더 뛸 거리가 남아 있었어도 머리를 쳤을 겁니다. 이번에 이제 코너 4개짜리로 거리가 조금 더 늘어났는데 외곽에 이제 10번, 11번, 12번 이런 것들 따라 붙겠습니다만은 열둘 월드코리안이 참 완벽하게 탔는데 말이
힘이 안 받쳐져요. 그래서 11번도 10번도 그렇고 다 힘 한 배를 좀 해야 될 애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4번을 제가 볼 때는 뭐 강하게 죽이려고 덤벼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 힘 한 배를 잘 한다면은 1800m 부산 경마장의 특성 그대로 댕받고 한 바퀴 잡아 돌리는 그런 그림이 시원하게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강 오피서도 스타트적인 부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4번마 메이플 클래식도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 좋은 느낌의 어떤 마필이긴 합니다만 조인건 기수의 1번 게이트면은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난 10월 1일 경주에 선행을 못 나갔습니다. 11번 받고 직전 경주도 역시 다실바 다시 한번 재한장하면서 출발 자체가 좀 늦어버렸죠. 자,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의지 보이는 조인건 기수로 교체를 해놨고 자, 원게이트 2점까지 노리고 간다라면 1800m에 아직까지 경주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거의 답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 있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앞선 출하이 가능한 1번마 최강 오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1번 설명이 꼭 필요한 말들 자세하게 설명이 됐고요. 나머지 중에 10번마 버스트선이 참 골치 아픈 말입니다. 이거 제갈을 물었다 안 물었다. 그래서 기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갈에 빠지지 않게 잘 타야 된다. 또 최근에는 또 스타트가 안 돼서 또 골치가 아프다. 정말 이거 33조에서 아주 애를 먹고 있는 말인데 자 이번에는 이제 1800으로 그를 늘려봤습니다. 호흡이 좋은 김동영이를 연장으로 태어났고 또 1800으로 그를 늘리면서 혹시라도 모를 늦을 스타트에 대비한 그런 포석을 짜고 있습니다. 아마도 김동영의 스타일상 뒤직선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대바바 무빙이라는 그런 작전으로 나올 것 같은데 10번만 버스트선까지는 필수 관심권이 돼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8경주고요. 서울 1200입니다. 4등급의 10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박 소장 소장이 박정희가 박 소장이잖아요. 아니 그 내 말 들어봐요. 소장이 굉장히 지겨워 죽겠네.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야. 정복조 방송에는 방송을 보면은 이념이 확실히 나는 이념. 왜냐면 박 소장이잖아. 얘는 또 정일이잖아. 응? 졸지 또 빠르게 되는 거야 지금. 박 소장에 정일이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임승진은 뭐예요? 임승진은 뭐 김대중이지 뭐. 박 소장. 그래서 야 그 소장이 아니고 경마연구소 소장님이야. 이렇게 조심 잘 타일렀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건 경마연구소 박 소장이 준비한 일요일만 방송 메인 승부인데요. 잠시 후에 듣겠고 정일의 포인트 듣습니다. 자 원정일의 포인트는 4번마 남촌의 킨입니다. 선행을 주도할 것으로 저는 예견을 합니다. 5번마 샛별이가 직전 경주에 이제 추입을 좀 시도하는 느낌을 좀 받았고 문화일킹도 게이트가 외곽으로 빠져 있고 만쪽에 세븐즈럭키도 있긴 합니다만 역시 승급전에 있는 마필이고 뭐 의지 자체로는 4번만 남촌의 킨이 승급전이라도 강한 의지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편성 자체가 뭐 덜덜한 편성 좀 약한 편성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만 1200m까지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마필로 선행 갈 수 있는 4번만 남촌의 킨 말씀드립니다. 임승진은 5번 샛별입니다. 한동안 구절이 안 좋았습니다. 훈련을 전혀 못했습니다. 자 이제 구절 쪽이 좋아졌습니다. 다운 훈련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5번 샛별이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고요. 자 여기를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박 소장 듣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예상평에도 그 금요 예상평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여러분들께 공지 말씀조차도 드리지 못하고 오전장 예상을 하질 못했어요. 저 개인적인 좀 신상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게 왜 녹음이 안 돼 있지 해서 계속 눌러 대셨을 팬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뿐인데 일단 뭐 성적으로 좀 부탁도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이번 주 일요 경마는 뭐 이제 축마를 다 오픈을 합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8경주 같은 경우는 이제 4번만 남천의 퀸이 대가리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4번을 놓고 막고는 살 겁니다. 후청만 잘 압축을 하시면 되는데 이 4번만 남천의 퀸은 경마 조금만 좀 이렇게 심도 있게 들여다보시면서 분석하시면서 접근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뭐 하자를 발견하실 수 없을 겁니다. 데뷔전 때는 갖고 있는 스피드만으로도 경합을 한 만큼 막판에 조금 힘이 딸리는 듯했지만은 그거보다는 좀 말이 그냥 바로 채찍을 갖다 대니까 꼬리를 팽글팽글 흔들어대면서 좀 한계 부딪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도 또 걸음이 확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성도 있고 단거리는 계속 될 수 있겠다 했는데 지난번 5등급 떠날 때는 확실히 말이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조금 더 힘 한 번 해주니까 마지막에 목 차이로 이긴 게 아니에요. 간신히 이긴 게 아니라 더 밀어붙여가 옆에 딱 붙었을 때 그냥 말이 알아서 이길 만큼 먼저 결승선을 통과를 해버립니다. 그 정도의 근성을 보일 수 있는 마필 이번 경주 없어요. 그냥 발발이 문화일킹에다가 이번에는 또 버틸려나 싶은 뭐 아웃킷 정도고요. 선두권이 별게 없습니다. 4번을 이기려고 덤비는 놈들은 4착 5착도 힘듭니다. 어깨 힘 빼고 곱게 따라가는 마필 가운데서 꼬리가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쌍승식 위주로 8경주는 접근을 하는데 꼬리가 될 만한 마필 전개를 반듯하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4번이 초질관 레이스를 갖고 논다. 거기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는 전개 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이러기만 방송 메인 승부 전개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다. 라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셔서 깔끔하게 한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입니다. 1200의 3등급 경주입니다. 12마리입니다. 원정에 듣습니다. 네, 인기도는 아마 좀 밀려 있을 거예요. 인기도에 밀려 있다라는 어떤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좀 혼전도가 있는 편성입니다. 뭐 최저배당 10배당 이상으로 보여지는 혼전도 경주인데, 자, 그중에 지금 제가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12 영원축제라는 마필입니다. 뭐 걸으면 다 나온 마필이에요. 4세고 28전을 뛰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마필을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선행 경합은 뭐 불보듯 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올라왔었던 마필들의 어떤 노림수 자체들이 상당히 좀 트릿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지금 1200m를 최근 들어서 계속 못 띄워주고 있는데 뭐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한 불리한 조건들을 모두 다 없애놓고 하만식 기수가 칼을 빡빡 갈아대는데요. 이번에는 뭐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외곽에서 선두권 공략해줄 수 있는 마필 12 영원축제 배당 마필로 말씀드립니다. 박수. 자, 취임마 두 마리가 이제 8번 최강 어드벤처, 9번 담양장군이 있는데 담양장군은 인기 마필이고 인기가 조금 밀릴 수밖에 없는 8번 최강 어드벤처, 이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늦바락벽 간헐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늦발을 항상 하는 건 아닌데 스타트 조금 신경 못 쓰면 조금 스타트가 또 늦을 때가 많고 흙 맞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정동철이가 지난번 말 타면서 어느 정도 마필의 단점과 또 장점, 특징을 잘 파악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강윤건 주구사가 정동철이한테 거의 뭐 그냥 착순도기 힘든 마필들만 계속 태우다가 지난번에 이걸 한번 딱 태우길래 제가 깜짝 놀랐는데 3차까지 오더라고요. 정동철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에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이 났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정동철이 요거 두 번째 기승을 하는데 마필 자체의 걸음발로는 밀리지 않습니다. 이제 전개 한 끗 차인데 그것만 조금 따라준다면은 요거 응원하시는 팬분들께 배당을 좀 듬뿍 안겨서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마필로 판단이 됩니다. 8번 마 최강 어드벤처 추임마 꼭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동철이 팬이에요. 아, 그랬습니다. 네. 정동철이하고 사대가 너무 잘 맞아서 최근에 정말 재미를 많이 보고 있어서 우리 동철이 서울 김동철이 말고요, 정동철이 느낌이 아주 좋은 기수 같고요. 나머지 중에 1번마 배다리아니가 지난번에는 승군전에 선행 조건 불가로 잘라냈던 말입니다. 이번에는 1번 게이트를 잡았습니다. 조건에서 밀리지 않을 그런 상황이고요. 같이 뛰었던 10번마 골드플라잉도 그동안에 밥을 좀 안 먹었던 말, 시족부진으로 취소가 되기도 했었던 말,
정상 주기로 준비 잘하고 나옵니다. 먹는 것에 신경 많이 쓰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 내용까지 전달해드리면서 오종주, 부산 오종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구정주고요. 1400여 원합 3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이루ñ마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도 박 소장이 놓고 때리는 마필은 좀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7번마 킹스 워리어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현장에서 문세영 기수의 탄탄한 등짝과 함께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을 그런 상황인데 믿으셔도 될 겁니다. 이 마필 자체가 눈에 보여요. 발전하는 행보가. 직전 경주는 사실상 그 페이스가 조금 느렸습니다. 최근 그러니까 지난주는 좀 전체적으로 주로가 무거웠지만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빠른 페이스, 끝걸음이 아주 뭐 허벌나게 잘 나갔던 그런 주로였는데 그 속에서 좀 페이스가 좀 느리게 진행된 게 킹스 워리어한테 뭐 굳이 걸자면 한 가지 하자가 될 수 있는데 느린 페이스였던 만큼 마지막 끝걸음이 중요해요. 근데 킹스 워리어는 벌려놓은 거리를 이렇게 조금씩 지켜가면서 여유 있게 우승한 게 아니라 데리고 리드를 하다가 직선주로 해서 걸음을 더 끌어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미 이겨놓은 상태에서도 문세영 기수가 채찍으로 조금 더 가격을 하면서 다음 경주를 위한 걸음을 좀 더 늘려놓는 그런 모습까지 좀 보여줘 놨기 때문에 단순히 56.5kg 이런 부담 중량 차원이 아니라 그 정도 기세의 요 정도 편성이라면 이건 뭐 지기가 더 어렵다라고 봅니다. 7번마 킹스 워리어의 꼬리를 찾는 그런 경주인데요. 전개적으로 역시 7번 킹스 워리어가 레이스를 좀 일찍 끝내놨을 때 딱 2차 갖다 대기 좋은 마필들이 재밌는 게 좀 있습니다. 그거 한 3방 안에서 한 방으로 좀 주력 때려놓고 2방 배당 좋은 것들 추천드리면서 3복승까지 한번 싹쓸이 노려보고 싶은 그런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쌍복, 삼복, 삼쌍까지도 봐버려요 그러면? 네? 삼쌍 요즘엔 또 삼쌍이 현장에서 지금 판매를 하니까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많이 하더라고. 또. 예. 또 배당이 장난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것도 모바일로만 살 수 있잖아요. 아니 현장에서 지금 그려서 판다고요. 아, 살 수 있어요? 네, 삼쌍 손식을. 아, 언제부터? 얼마 안 됐어요. 몇 주. 그러면 우리가 삼쌍승식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네, 핸드폰으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처럼 너무 막 앞뒤 없이 터져버리면은 삼성 승식이 안 되지만은 아니 와꾸가 뻔한 경주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근육수를 잘 연구를 해서 그렇죠. 삼쌍승식을 창구에서도 판다. 네. 몰랐어요. 저도 좀 신경을 좀 써봐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원장님도 좀 신경 좀 써봐요. 삼상승식 그러니까 복승식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kum성 예상도 하고 문자도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적 중인데 문자가 띵 와요. 뭐야 이렇게 보면 그렇지 삼쌍승식 맞췄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가 이제, 오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분들이 좀 그렇게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 거 하면 또 그냥 주구장창 복승식 쌍승식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저희 예상할 때 네네 신경을 좀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고. 자, 어쨌거나 이번 구경주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이루ñ마 방송 메인 오브 메인 메인 중에 메인 승부 경주였습니다. 함께 하셔서 깔끔하게 한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입니다. 1200에 1등급입니다. 11마리입니다. 정의를 듣겠습니다. 네. 인디언 스타가 1200m에서 선행 가서 쓸까요? 저는 쓰지 않는다 쪽에 좀 포인트를 좀 두고 있습니다. 물론 뭐 상대마들의 어떤 추임력이나 탄력감들, 그 올라오는 느낌들, 뭐 돌아온 포경선, 해야, 모닝대로 뭐 이런 마필들, 뭐 드롭 더 비트 이런 마필들 물론 뭐 짱짱한 마필들이 있겠습니다만 1400에서도 대상경주를 또 먹었었던 마필이에요. 9번마 인디언스타, 뭐 조인건 이수 안장 선행이라면 1200m는 그냥 1순할 수 있는 마필로 말씀드립니다. 21조에서 2마리 또 내보냈는데요. 돌아온 표경선하고 해야입니다. 근데 여기서 6번 해야가 붙들고 말을 탄다면 이건 2마리 같이 내보내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봐요. 저는 6번만 해야가 어떤 방식으로든 선두권에서 좀 제 역할을 해줄 것이고 4번 돌아온 표경선은 지난번에 조금 욕 나올 뻔했습니다.
해야가 선행 가는 순간에 이건 뭐 그냥 2착만 가는 거예요. 2착만 도랑 포경선. 물론 코너링 때 앞에 말들이 좀 느린 놈들이 자꾸 길을 막아서 자기 페이스대로 뛰지 못했던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도 사실상 그거가 도랑 포경선이 대가리 팔렸기 때문에 해야하고 좀 어느 정도 거리를 좀 좁히면서 올라오는 맛이 있어야죠. 그냥 저희들끼리 1, 2착 나눠 가진 것으로 21조에서 그냥 끝낸 마지막 경주였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는 그렇습니다. 9번이 워낙에 빠르고 6번도 워낙에 빠릅니다. 그래서 4번 돌아온 포경선이 길이 막힐 염려는 없습니다. 자기 능력 다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2착 내 축은 이번에도 돌아온 포경선이고 저는 뭐 머리 승부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4번마 돌아온 포경선하고 6번마 해야 한 방을 추천을 드려서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쌍승식이 이제 해야가 대가리를 치고 포경선 2등을 해서 야 이게 쌍승식이 짭짤하겠구나 라고 했는데 9.5배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만은 방금 우리 박 소장의 설명이 어느 정도 고개가 좀 끄덕거려지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요. 저 역시도 뭐 4번 돌아온 포경선 코리아 스프린터 컵 경주에서 국산마로서의 어떤 그 국산마도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뛰고 있는 외산마로서의 근성을 확인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포경선이 돌아왔다. 돌아온 포경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고요. 1800의 2등급 경주입니다. 12마리입니다. 원정일입니다. 네, 10번마 데일 신화 말씀드리겠습니다. 57kg인데요. 마방 기대치가 좀 높네요. 57kg 부담 중량은 전혀 문제가 없다. 편성 잘 골라서 나왔다라는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7월 달에 이제 어나더 스마트원 여러분들 뭐 기억을 하실 겁니다. 1등급에서 짱짱하게 뛰고 있는 마필 뭐 그런 마필들한테 지기는 했습니다만 8월 달 쉬고 대선 경주 출전 의미 없었고요. 직전 경주가 이제 문제였어요. 장출 기수가 저는 승부 의지가 아주 좀 적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홈만 맞춰봤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던 마필 10번마 데일시나 좋아졌습니다. 아 13조 이거 진짜 데일밴드 이거 진짜 골칫덩어리입니다. 13조 이영인 애가 정말 승부가 애매해요. 그 집에 여기까지만 하고 자 박수장. 자 저는 고배당 마필을 하나 좀 언급을 드려볼게요. 나가기 전에 무조건 또 꽂힐 마필이니까 지금부터 또 좀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3월 26일 날 4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골드웨이브 3월 26일 날 들어오고 나서는 뭐 당분간 또 연투용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만 그 딴에는 또 될 줄 알고 STC까지 출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뭐 빛도 안 나는 3착 두 마리 땡땡 붙고 뭐 별로 느낌 없는 그런 3착이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은 지금 바닥을 때려놓고 있기 때문에 인기도에서 이제 살짝 밀려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요 국산 마필이 계속 이제 외산 마필들하고 뛰지 않습니까? 2등급이니까 부담 중량은 계속 낮을 수밖에 없어요. 요번에는 훈련 내용이 최근보다는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의 장점은 용근이가 3월 26일 날 그 타이틀 경주에서 2착을 중반 강공으로 2착을 버텨내면서 인터뷰를 통해서 충분히 밝혀냈습니다. 꾸준하게 끈기 있게 뜁니다. 이번 경주가 지금 선행이 3번마 챔피언킹인데 챔피언킹 보시는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챔피언킹이 승급전에 거리 1800m를 바로 돌파하지 못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 바로 옆에 그 뒤에 따라붙을 4번마 골드웨이브가 힘으로 주워먹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기마 데일시나가 지금 앞에서 뛰는 마필이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앞쪽에서 터뜨릴 수 있는 마필을 거꾸로 골라봤을 때는 4번마 골드웨이브가 상당히 재밌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요금 막권도 좀 사볼 생각이고요. 지금부터 약편성을 계속 주의하시라는 말씀에서 좀 드려봤습니다. 임승진이 추천만은 아까 우리 원정일이 언급했던 10번 데일밴드입니다. 얘가 얘의 어떤 그 최근의 사연에 대해서는 뭐 임승진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7월달에 일방경주 깜빡이 팔리였을 때 보였던 신영철이 땡칠이의 작태. 그 이유는 레이팅이 이제 꽉 차 있다 보니까
9월 달에 펼쳐지는 JRA를 좀 나가봐야 되겠다 해서 레이팅을 뭐 일부러 좀 맞춘 거고요. 또 지난번에는 장추열이가 저 바닥에 누워서 걸음만 쟀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는 뭐 용서가 없다고 봅니다. 레이팅이 꽉 찼고 이번에는 센 말이 없는 헐렁한 편성이고요. 여기서 뭐 2, 3등만 해도 이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날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도 직전처럼 바닥에 누워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뒷직선을 통해서 좀 서둘러서 붙어 나오는 그런 승부까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데일밴드, 데일신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고요. 1200입니다. 1등급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이루지만 마무리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박수장 듣습니다. 예. 7번마 최강실러 뺄 수가 없네요. 조한별 이거 못 들어오면 조한별이가 못 들어오는 거고 조한별이 탓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일단 외곽 말들이 좀 빠른 게 있기 때문에 뭐 전기가 꼬이고 이거 다 조한별이 탓이에요. 아무리 빠른 페이스도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직선줄에서 끈기는 뭐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는 사실상 단거리 최강자입니다. 그래서 7번마 최강실러 58kg 이거 뭐 처음 달아보는 부담 중량도 아니고 7번 최강실러는 주력 막권으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선입권에서 이제 걸음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이 이제 5번마 상감마마하고 이제 7번마 최강실러가 이제 앞선을 또 싹 정리를 할 것이고 라운 루이스, 파랑주의보. 와 레이스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혼전도가 있는 상황인데 3번마 다이샨이에요. 1200m 단거리 추임마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계실 부분이고 뭐 경합이 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이샨 뭐 경쟁력이 좀 밀렸으면은 꼭 이렇게 한 번씩 사고를 치더라고요. 이번 경주도 또 똑같은 편성 똑같이 레이스가 복작복작합니다. 가만히 참고 있다가 막판 한 발 기대해 보겠습니다. 3번마 다이샨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임승진이가 이번 11경주를 승부로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딱 3마리면 끝난다 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박사님 언급했던 7번 최강실러는 뭐 당연히 뭐 안고 가야죠. 현존하는 과천경마장의 단거리에서는 당연히 최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원래는 61kg를 달아야 되는데 조한별을 태우면서 또 2kg 실질적인 감량 이점을 얻고 있고 단거리의 최강자라고 평가받고 있는 7번 최강실러는 절대로 못 빼는 말이 맞죠. 나머지 중에 저는 이제 딱 2마리인데요. 일단 한 마리는 조건과 사이즈로 안고 가는 거고요. 또 나머지 한 마리가 이제 포인트 승부의 또 다른 포인트인데 그 내년도 1월 달에 2018년도 1월 달에 있을 대상 경주가 1등급 경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거기를 겨냥을 해서 상금을 벌어놔야 된다. 상금을 벌어놔야 거기에 출마 등록을 할 수 있고 또 그 경주 뛸 수가 있다 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접수가 됐고 또 여기가 지금 은근히 바람만 잡고 사라질 말들이 많아요. 불안한 인기마도 지금 몇 마리 눈에 띄는데 사이즈는 되는데 다리가 안 좋아서 훈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불안하다라는 내용까지도 뭐 싹 죄다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게 딱 3마리밖에 안 돼요. 7번 최강실러 포함해서 딱 3마리 압축으로 해서 뭐 혹시 조한별이가 실수해서 못 들어올 경우까지 대비를 해서 이건 삼복조 그냥 똘똘 말아버릴 거예요. 삼복조 똘똘 말아서 확 찍어버리는 마지막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느낌으로 준비를 한 만큼 함께 하시는 동지 여러분께서도 자신 있게 마지막 경주에 임해 주십시오. 깔끔하게 때려잡고 이루정마 마무리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11월 26일 경마 마무리했습니다. 남는 시간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힘껏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